어, 제가 저때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여기 장충동에, 서울 장충동에, 광희 빌딩의 그 건너편에 이쪽에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투자하면 상당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당동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이제 예전에는 아주 낡은 집들이 가득했는데 다 헐어내고 지금 거기를 빌딩들을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왕십리까지 쭉 해서 이제 앞으로 그쪽이 서울시의 정책이 원래 이제 거기가 고가도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 시간은 좀 있지만은 그쪽으로 왕십리까지 해서 쭉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대로변 쪽으로 해서 앞으로 투자하시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왕십리에 저기 보면은 화학동 내려가는 거기 부근해 가지고 거기 보면서 주유소가 하나가 있어요. 주유소 하나가 있고 그 옆에가 이렇게 그냥 산처럼 이렇게 위쪽인데 그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이제 거기 이렇게 주유소 하나가 있고 그 옆에가 이렇게 집들이 다 낡았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는 아파트가 이미 들어섰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기 시구문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신당동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될 수 있는데 시구문이 문화재지 않습니까? 문화재 그 앞에 보면 시구문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은 한양고등학교가 있고, 근데 한양고등학교를 제가 과학기술고로 바꾸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과학기술고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고에서 이제는 과학기술고로 뭐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전부 다 과학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기업 가서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독일 뭐 마이스터고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고등학교로 변화를 시켜주면 취직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건너편까지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쭉 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왕십리까지 해가지고 양쪽으로 쭉 발전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이게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제가 보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구문 쪽에 뒤편에 이렇게 시구문 시장이 있고 그 앞에 신당동들이 있는데 다 낡았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그제 좀 걸어가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이렇게 안에가 다 굉장히 옛날 건물들, 그냥 전부 다 거의 다 단층이에요. 네. 뭐 2, 3층짜리도 4층짜리도 있긴 한데 건물들이 엄청나게 낡았어요. 그렇죠. 그 안쪽까지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미리 손투자를 하면 괜찮을 거다. 뭐 단기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흐름은 그렇다. 그리고 시구문 지역 문화 지역이어가지고 고도 제한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 이렇게 서울시가 문화재에 대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의 건물은 문화유산 자체의 높이와 양각 규정을 높이를 규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기엔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그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구문 시장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거의 뭐 기능이 없어지다시피 했는데요. 그것이 의외로 거리 자체를 갖다가 시장 기능을 준다면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시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먹자 골목으로 만든다. 이게 시장 기능이지만은 먹자 골목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땅값이 올라갈까?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CCTV 다 설치하고 그래서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핫플레이스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핫플레이스는 한양고등학교가 과학기술고등학교가 되는 것이 핫플레이스고,
서울시 정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태계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영심리까지 여기 저기 고가가 있었던 자리를 없앴잖아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앞에까지 전부 다 양쪽으로 이렇게 뚝 발달하다고 왕십리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서울시의 계획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자체 계획을 정부의 정부의 정책을 따라 강남이 이렇게 개발됐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과 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대학로처럼 해서 오피스 빌딩에 대규모 입주를 하거나 그 주변에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인구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가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만약에 그 주변을 시구문 시장 쪽을 매입을 해서 먹자골목으로 조성을 한다면 땅값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구문 시장이 엄청 지금 낡았거든요. 고도 하나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100m 아직 뭐 전체적으로 남산 주변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고도 하나를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정책을 따라서 구청도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 중구는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지하철 버티고기역 인근에 근린시설 생활을 신축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기역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고도 제한 완화를 따라 기존의 높이가 20m, 24m로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안 올려주네요. 높이는. 그런 핫플레이스를 자기가 만드는 전략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게 대규모 자본 어느 정도 좀 사람 숫자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기존 높이 20m에서 23m로 변경이 2024년 9월 11일자 뉴스인데요. 구글 같은데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28m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꽤 지금보다 같은 땅 대비해서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거기를 이렇게 했다가 그쪽으로 올리시면은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인구수가 많아야 되고 정부의 정책과 시 정책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이거를 부동산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잘 안 가르쳐줘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해먹죠. 근데 뜬내기한테 뭐로 가르쳐주겠습니까? 귀찮기만 하지. 자기가 알아야죠. 구글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싸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싼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구문 주변 땅값을 볼까요?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가격 매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시구문 구글 자료 주변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 그 신당동이 바로 동대문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이 지금은 좀 그 사람이 없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아예 전혀 사람이 동대문 전체가 다 지금 빈 공실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서울 시내라는 거죠. 서울 시내 중심이고 사방으로 가기가 좋아요. 신당동 그쪽에서 곧바로 청구역 쪽으로 곧바로 골목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골목을 통해서 청구역에서 동호역에 나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한남대교로 가기도 좋고, 또는 반포대교로 갈 수도 있고, 터널 통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시내 어떤 퇴계로로 곧바로 이쪽 도로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위치가 좋아요. 이렇게 모든 부동산은 위치거든요. 위치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보면 그게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전통적으로
이것이 수요가 꾸준한 거 아닌가, 새로 오피스 빌딩에서 새로 인구가 입주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과 시 정책도 봐야 되고, 자기 핫플레이스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걸 사세요. 핫플레이스가 뭐가 됐든 간에 크고 작은 핫플레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변의 땅을 사야 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구문 시장 안에 먹자골목을 만들거나 슈퍼 같은 데 이렇게 하나 딱 만들면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만약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렇게, 물론 거기 들어갈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이마트나 롯데나 홈플러스나 이렇게 매장이 자그마한 거를 하나 쓰면 그 땅값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은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핫플레이스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형성해서 그 주변에 땅값을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나, 인위적으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거라서, 시에서 개발하거나 지자체 개발하거나 자기네 개발하거나 뭐 차이는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런 부분을 말씀. 핫플레이스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다. 제가 보기엔 위치가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거기가 이제 시구문 문화재라서, 문화재 바로 앞에 시구문 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시구문 시장 쪽이 앞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치가 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전략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투자하기보다는 혹시 이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를 산 적은 없어요. 네, 뭘 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돈을 벌기보다, 네네. 시구문 주변 땅값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은데 그 신당동 떡볶이 이게 사거리가 있거든요. 사거리가 있고 그 옆에도 신당동이고 그 앞에는 황학동 가구단지예요. 가구단지인데 거기도 이제 곧바로 들어가면 이제 동대문하고 곧바로 동대문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도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개발 여지가 그 안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이렇게 황학동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가구 단지, 그도 황학동이 이렇게 막 주방 거리가 있고 가구가 이렇게 중고 가구 있잖아요. 하고 그렇게 무슨 양곡 파는 데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장 쪽이다 보니까 동대문 시장도 많이 죽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거기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뒤편으로는 또 무슨 문짝도 만들고 이렇게 목재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꽤 괜찮다 거기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 산 적은 없어요. 이렇게 오해는 마십시오. 양쪽으로 해서 태계로부터 시작해갖고 광희동 빌딩 앞에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어떻게 라인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기 위쪽으로 동대문 운동장에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제가 사는 장충동 쪽 장충체육관이 나오고요. 장충체육관이 또 K-팝이라도 많이 열면은 그쪽 지역 땅값이 상승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신당동 쪽 건너편이 장충동 일가 지역이었는데, 장충동 일가 쪽도 부처는 부처지만 여기는 못 사는 데, 이쪽 편은 또 경동교에 있는 쪽은 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저렴해요. 값이. 그건 부자도 있겠지만 그쪽 부분도 몰라요. 또 근데 그 앞에는 이미 대형 빌딩들이 들어섰고요. 건너편에도 옛날에는 무슨 운동용품 하는 데인데 다 헐고 이제 이렇게 그 빌딩을 큰 거를 지었어요. 전부 다. 그쪽 라인으로 쭉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저는 이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그리고 제주도 투자가 의외로 괜찮다. 그러는 이제 제주도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제주도 투자는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제주도 땅을 갖다 농사를 짓거나 원예 사업 괜찮다는 거죠. 원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엔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 물이 빨리 빠져. 그런 것도 비닐을 밑에 깔거나 콘크리트를 깔고 흙을 덮어서 거기다가 그렇죠. 벼농사를 하면 될 일이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거기다가 금속을 밑에 깔고 변호사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금속 돈이 많이 들면 부식되지만 않는다. 부식되지만 하면 금속을 딱 깔아가지고 부식되지 않게 딱 해놓으면 좋죠. 그다음 그 위에 흙을 올려가지고 물이 안 빠지게 물을 채워넣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그 농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약간 논을 그리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정부에 수매를 하니까 그렇죠. 비싼 값이 됩니다. 농농사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서 제주도 땅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랬죠. 제주도 같은 흑돼지 같은 것도 제가 통조림에다가 압력밥솥 흑돼지가 좀 질기잖아요. 압력밥솥으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통조림만 시켜서 그거를 판매를 하면 꽤 수출할 수 있다. 선키스트 같은 것도 월마트 같은 데 납품하면 이것도 가능하다. 당근 주스 같은 것도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선키스트하고 섞어서 여기 감귤하고 섞어갖고 당근 주스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예 사업도 괜찮고 그다음에 PC 소스 만드는 것도 괜찮고 일본으로 가깝게는 수출하거나 미국도 수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은 지금 제주도 관광객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미국의 정책이 정말 달러 전쟁 기조로서 제주도가 들어온다, 저는 이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도 맞아 경쟁 상황. 중국은 이미 들어올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다 반도체 기술이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공장을 지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기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동 같은 데는 중국인들이 좀 많이 살고요. 그래서 거기 제주도에도 중국인 베트남이 제일 많이 살아요. 외국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일본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거기 병력을 많이 진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병력을 꽤 많이 진주를 했던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 달러 전쟁 기지가 되거나 미국 동경 같은 것도 지진 막 힘들어요. 동경도 빨리 전산만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동경 밖으로 지진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전산을 같이 운영을 하고 금융 시스템이 갑작스레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그게 기업이 동시에 거기 일부 사무실을 개최해가지고 비상시에 급하게 그것을 백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금융지구를 만들어서 소규모 금융지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서 금융이 붕괴되거나 이러면 또 붕괴됐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또 안 좋거든요. 일본이 만약에 제주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완전히 신호탄이 되는 거죠.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경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 관광객도 빠지는데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적인 관광을 동적인 관광으로 바꾸고 저걸 이렇게 수출 단지로 좀 만들어주면은 거주 인구수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반도체 어차피 그 영어 교육 도시니까 거기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이 수출 전략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수출할 수 있는 데가 많이 가시면 이게 아직은 노영동이라든지 신제주 이런데 노영동, 연동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연동은 중국인 거리가 있고요. 이도동도 중국인이어서 거기 중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수는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도동에서는. 그래서 노영동은 그 금융 중심지로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 금융기관이 이렇게 노영동이 제일 부촌이에요. 사람들이 수입차도 많고 5,000대 이상 된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제일 학원들이 제일 많고 상권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거기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땅을 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원예 사업을 할 수 있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가봐야죠. 네, 그래서 소규모라도 감귤을 짜가지고 착즙해서 병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통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가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좀 안전하면 더 좋겠네요.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거주하는데 안전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감귤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기존에 나오는 제주도에 많이 나오는 게 당근 같은 것도 고구마 호박도 있고, 땅콩 우도에서는 땅콩 나오고, 근데 좀 단가가 세더라고 외국 제품에 비해서. 그러면 제일 흔해 빠진 게 감귤하고 당근 이런 것들인데, 뭐 거기도 무도 많이 나요. 호박도 괜찮죠. 호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호박을 단호박 가공해서 음료로 판매를 하거나 가공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직접 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가공을 해서 파는 일은 아닙니다. 공장을 직접 세워도 이렇게 뭐 수요만 자기가 이렇게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흡수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뭐 홈플러스 같은데, 홈플러스는 지금 정신이 없겠지만 요즘 좀 이게 좀 그렇죠. 기업 회생 때문에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딱 그냥 대규모 땅을 확보하면 오히려 지금 제주도는 사람이 있는 데만 있어요. 사람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의외로 선투자를 하시면 가구 공 먹고 공장 돌리면서 돈 벌고 땅도 확보해가지고 대규모 약초 산업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초사 뭐 방학개님 제가 얘기했죠. 모르죠. 또 대규모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논농사도 제가 비닐하우스를 대규모로 주어서 이렇게 방송국 반사파처럼 빛을 반사해서 오목과 눈물 봐서 거기다 비춰가지고 논농사를 인모작도 가능할 수 있다. 물만 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육주로 보내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방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기존에 그러면 감귤 농장을 갖고 있던 분들도 뭐 그래서 자동 설비 조그맣게 만들면 되거든요. 자동 설비 만들어서 팩에다가 자동으로 포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공 쪽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밀감을 파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흑돼지 갖고 소세지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소세지 햄, 근데 좀 그 규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소규모로도 만들 수는 있긴 해요. 만들 수 있긴 한데 수제 햄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공장을 지어서 거기다 가가지고 어차피 자기의 흡수를 해주면 이마트 롯데마트 거기서도 직접 공장 지어서 자기네 이렇게 물건을 감귤 주스다, 당근 주스다 이렇게 시장 자기 PV 제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딱 돌려도 땅을 확보하는 전략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서 땅 사는 뭔가 땅 투기가 되지만 기업의 상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기업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